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새로운 달 7월의 첫 거래일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지난 주말을 복귀해보면 믿기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상상만 했던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데요. 오늘 시장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수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라는 부분이 토요일에 큰 시장의 기대감을 줬고요. 여기에 일요일에는 깜짝 회담이 DMZ 쪽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쪽에서는 미국과 북한, 대한민국의 이 3국의 정상들이 만나면서 이야기들이 이어졌고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큰 의미가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장 초반의 분위기 말씀드린 대로 좋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이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어떠한 정책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지원이나 혜택 등에 대한 부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만남에 의의를 둬야 하는 측면이 분명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 초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대북 관련주들 특히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지금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지난주에 급락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지금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데 장 후반에 급락했던 메지온 상한가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17%대까지 빠져내려가면서 좋지 못했는데 현재는 20% 가까운 상승이고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나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같이 덩달아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자금이 또 쏠림이 제약바이오 대형주, 낙폭과대주나 대북 관련주로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미국 쪽의 지표들입니다. 지표가 하나, 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이 부분이 경기 진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금리를 인하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오펙 회의 있습니다. 유가 향배 지금 바라봐야 되고요. 일본과의 반도체 지금 마찰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합의가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기도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일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면밀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5%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은 44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폭도 지난 4월 2%까지 줄었던 것이 5월에는 9.4%로 커졌고 지난달에는 두 자릿수까지 확대됐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되는 3가지 재료입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더 많이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썬데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되며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 판문점 회동이 북미 간 경색 국면 타기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잠해진 황구시보는 이번 회동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이벤트든 또 정교하게 계획된 만남이든 북미 간의 대화 경색 국면을 타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의심할 바 없이 좋은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시장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초반에 2145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갭 띄우면서 당연히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가 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글로벌 가장 큰 리스크인 G2 간의 무역 협상,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장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일단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약할 수 있다. 이 3국가의 정상이 만났는데 의의를 둬야 된다라는 측면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팝니다. 1,093억 원. 일단 상승을 했고요. 이후에 좀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은 일단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또 지속적으로 사줍니다. 금융투자와 연계금 쪽에서 사주고 투신은 파는데 투신 쪽에서는 뭐 포트 정리 차원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매도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혼조세입니다. 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있는데 상승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1.46%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 장세에서 낙폭도 크지 않았고 오늘 올라갈 때 적지만 지금 같이 올라가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지금 보합이지만 포스코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라는 부분이 철강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씩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SK텔레콤, 약보합, 그리고 LG생건, KB금융, 네이버, 삼성물산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 상승폭이 거래소보다는 좀 좋습니다. 700선은 회복이 안 됐지만 695대까지 다시 올라와 줍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출발하는가 하더니 693까지 빠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695까지 지금 탈환을 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줍니다. 기관이 팔고요. 개인은 삽니다.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는 사지만 투신 연기금에서는 뭐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752억 원 다시 매수에 들어오고요. 자,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25%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상승 뒤에 잠시 숨고르기 17만 5천 원대입니다. 신라젠 지금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급락 이후에 상승폭 키웁니다. 펄어비스가 빠지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소외될 때 올라간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JENM, 펄어비스가 대표적이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사실 메디톡스와 슈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제약바이오 조정 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각계의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하락 상승을 오가고 있는데 아스달연대기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역 큰 폭의 상승 그리고 HLB가 지금 16%의 급등입니다. 장 초반에 2만 원대 깨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말아 올렸고요. 장중에 20%가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 코미팜 지금 상승하는 가운데 KMW 빠집니다.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전해드린 대로 그동안 좀 시장을 리딩하던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가 빠지면서 좀 올라왔던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 소비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소식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아까 뭐 LG생건도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모두 다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1,15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1원 30점,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고 새로운 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 깜짝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그와 관련된 흐름부터 잠깐 두 가지 큰 이슈를 점검하고 간다고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일단 다시 진행하기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전이죠. 그와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대규모 농산물을 수입하고,
또 미국도 화웨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납품을 재개하는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극강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안도감은 이어갈 수 있는 뉴스인데, 하지만 똑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어졌던 90일간의 유예 관점에서 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라는 되돌이표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 시장의 자신감은 강하게 갖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위축이 심했던 반도체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오늘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주요 재료들을 수출을 금지하는 뉴스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셈법이 복잡해졌고요. 거기다가 오히려 또 기존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급체인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어떤 또 계속 치열하게 어떤 명암을 분석해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최악은 아니었다는 관점에서 안도감은 나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존 관세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 지표가 부진한 흐름들로 나왔었을 때는 이런 개선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쪽에서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무역 분쟁 관련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또 어떤 90일 동안, 즉 3달이죠. 어떤 가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에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DMZ에 깜짝 방문을 하면서 남북미 모두 다 정상을 만나는 어떤 짧은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던 분위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큰 언론의 주목이나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과시하려는 역할들이 좀 더 컸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도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들은 열어놓은 상황 쪽에서 어떤 실무 협상도 2, 3주에 걸쳐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 쪽에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안전 보장이다. 그리고 미국은 비핵화에 관련된 큰 구도 쪽에서 점진적인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에 확 이어지는 빅딜이 이어질 것이냐,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견이 크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기존의 베트남에서 이어졌던 2차 북미 정상회담 뒤로 이어지는 남북경협주 자체가 어떤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다시 기대감이 유입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의 실무회담과 관련돼서 어떤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의 대표적인 대형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개성공단 관련 쪽이나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아직은 아니다. 대북 제재는 이어진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은 한계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눌림 목적으로만 한정지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쪽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덥석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크다라고 정리가 역시나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네, 또 7월 초고 월 초에 이어지는 네.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7월 1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오페크와 러시아와 관련돼서 산유국들의 오페크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어졌던 감산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지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유가 동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중국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보조금을 재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OCI나 한화케미칼, 상대적으로 한화케미칼이 조금 더 탄력적인데 수요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방금 전에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49.4로 지난달보다 더 떨어졌죠. 기준치 이하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데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2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관련돼서 한국의 지표가 발표될 텐데
계속 하향하고 있죠. 그런 것들 쪽에서 어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은 맞춰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펄오피스가 검은 사막 관련돼서 플레이스테이션 4에 사전 예약 주문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인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도 영향을 받겠죠. 또는 7월 3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됩니다. 가장 뚜렷하게는 온라인 쪽은 여전히 어떤 유통업 쪽에서 좋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벌써 지난달도 17% 이상 늘어났고요.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음식 서비스 관련된 배달 쪽이 97% 이상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자결제주겠죠. 이에 따른 영향권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 자동차 판매 서비스 PMI 그리고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텐데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 안 좋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또 7월 4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넷플릭스가 새로운 서비스, 즉 어떤 보유하고 있는 단편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를 게임으로 콘솔 방식으로 내놓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응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5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영업이익이 6조대 가득 넘길 걸로 보여지는 만큼 눈높이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 고용동향 보고서 최근 들어서 비농업 고용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정체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변화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또 특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이 갖춰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일정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달이 시작되다 보니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텐데 보니까 GDP 성장률, 미국 쪽 정책금리 선행 지표인 ISM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느냐, 단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월요일 날 오후 11시에 발표될 예정인 6월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51.1로 지난달보다는 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수요일 날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56으로 반등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감에 따라서 7월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주가에는 큰 악영향은 미치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 ISM 지표로 본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2.5%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1분기 3.1%에 비해서 미국이 빠르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과거 98년이나 2007년도와 같이 ISM 지수가 50을 깨지 않았지만 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경기 확장의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지표가 악화됐던 거와 달리 금리 인하란 대형 호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이곳에서 저희가 금리 인하를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보일까요? 네, 아무래도 수요일 날에는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요. 네네. 예상은 510억 달러 적자입니다. 또한 대중국 무역 적자도 지난달과 비슷한 294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입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고용이라든지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6월 고용 통계는 여전히 경기가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6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5월달 7만 5천 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상이하고요. 또 10만 명 이상 고용 증가가 계속된다는 것은 노동인구 성장세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지난달과 같은 역사적 저수준인 3.6%로 전망이 되고요. 민간 부분의 평균 시급 같은 경우에도 3.2% 오르면서 전달의 3.1%보다는 차분한 속도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낮은 실업률, 차분한 임금 상승, 여기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0.5 BP 정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0.25 BP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미국 많이 쉬더라고요. 수요일에는 지금 독립기념일 전날 오후 1시까지로 단축 거래가 되고 목요일은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역 합의가 재개가 됐으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머 랠리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은 무려 17%가 넘고요. 다우지수도 1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관련된 합의 내용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2%와 올해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그만 경계 매물이 좀 언제든지 출회될 수 있는 쉬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미국 증시를 좀 길게 보면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하락, 그리고 11월에는 반등,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하락하는 1개월마다 주가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도 5월에는 하락을 했고요. 6월에는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고요. 7월에는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현재 미국에서는 휴가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형주를 비롯한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매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가 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업 실적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현재 2분기 기업 실적은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1분기 4%를 크게 하회한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실적 조정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는 좀 각별히 이번 달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또 서머 랠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유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당장 코앞에 있는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총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인데 이게 감사한 합의를 연장을 하게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유가의 향배가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가는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감사안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당초 오펙 총회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120만 배럴 협조 감사안을 아무래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연장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오펙 월버를 보면은 오펙 쪽에서는 하루 70만 배럴 정도 공급 물량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량이 필요한데 오펙이 합의 감산을 연장한다면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좀 웃돈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 9월 2일 노동절까지는 드라이빙 시즌의 피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휘발유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는 유가 상승에 상당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계 원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한 21%, 중국이 한 13% 정도 되는데 두 나라가 세계 성장의 공헌율은 4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과 관련된 휘전이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들이 나온다면은 원유 수요와 관련해서는 또 강력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유지를 계속 하더라도 미국의 그 원유 재고가 4억 6천만 배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유가가 상승한다면 미국 내 쉘석유 하는 리그기 가동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평균 유가는 현재 유가 수준이 58달러 전후, 그리고 2020년에는 60달러 정도로 유가는 좀 생각보다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가 쪽 여쭤봤고요. 이제 중국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지금 지난달께 49.4포인트입니다. 2개월 연속 50포인트 아래를 지금 머무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이 이제 좀 나올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기 부양책이 있습니까? 네, 중국은 지난 4월 달부터 증시세율 인하, 그리고 5월 달에는 사회보험료 인하 같은 5조 유엔 규모의 그 대규모 감세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하락은 지금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흥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비롯해서 신규 자동차의 등록 완화, 그리고 취득세 감면도 실시가 되고요. 또 고성능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주면서 교체 수요를 발굴시킬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산업 고도화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5G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지난 6월 6일 날에는 국유통신회사 4곳에 5G 면허를 1년 앞당겨서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5G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5억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통신 관련 직접 투자가 4,840억 위엔, 그리고 간접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 위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원화로 2,839조 원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2천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증시에서도 커다란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금융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공적 자금 주입뿐만 아니라 양도성 예금에 대한 신용 보완 장치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 권한법을 의식해서 기업들의 효율성이라든지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펴왔던 국유기업 우선 정책을 대거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조 개혁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그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2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한마디로 중국이 꼬리를 좀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재개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시금 협상의 그 데스크 위로 올라온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국가 건국일을 앞두고서 70년 만에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됐다고 연일 홍보전을 지금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홍콩에서의 그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4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당내 다수파인 대미 강경론자들부터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했고요. 대신 무역 전쟁의 휘전을 맞받았기 때문에 중국 여론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 주석은 외교적 승리를 연출했다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시 주석과의 그
그 회담 성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화해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도 제외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민감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수출 금지를 계속 유지시키고요. 범용 제품에 대해서만 해제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화해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 참여를 전면 배제 원칙은 미국은 계속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계 정보 동맹인 그 5I뿐만 아니라 일본, EU 같은 경우에도 5G 구축에 필요한 안테나나 비핵심 분야, 특히 중요하지 않은 인프라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지만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한다든지 데이터 통신을 관리하는 제어판 쪽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승리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국 간에 어느 정도의 협상에 지금 다시 길로 들어왔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인 휴전은 합의를 봤지만 네네. EU 통상 협의에서는 타협에서 실패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재나 보복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양국의 대립각이 현재로서는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이 협상 과정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의에서 속도보다는 양질의 거래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칼자를 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중국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끔 아무래도 그 기술 장벽과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제조 2025 폐기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중단 같은 경우를 시행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내 다수파들로부터 공격을 시주석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무역 합의를 이루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그 중국으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 더 많은 수입 약속을 해줘야 되고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90일에서 한 60일 정도는 아무래도 치열하게 무역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갈 길이 좀 험난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